자, 오케이. 이제 거기에 그 724페이지 시간도 없는데 지금 내가 딴소리 하고 있대. 722페이지에 보시면은 국제사회 변천이 있어요. 이거는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간단하게 봅니다. 오늘 같은 근대 국제사회가 처음으로 열린 계기가 베스트팔렌즈, 이건 시험에 나왔죠. 베스트팔렌즈하기 처음에 요게 이제 계기가 되어서 이 근대 유럽 세계가 열렸어요. 국경선이나 이런 게 이제 거의 구축됐다는 얘기도 그죠? 베스트팔렌즈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의미는 유럽의 종교 전쟁을 종식시켰어요. 종교. 유럽은 이제 기독교랑 가톨릭, 구교와 신교가 한번 붙었죠. 그 지긋지긋한 종교 전쟁을 끝낸 게 이 조약이에요. 그게 끝나면서 오늘의 유럽의 이제 어떤 국경선 같은 게 다 정리됐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이건 또 이게 뭐 시험에 또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나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그지? 베스트팔렌즈. 두 번째, 그래서 각국이 이제 형성되면서 그 각 나라들이 나중에 뭐로 그 우리 경제 공부할 때 잠시 봤는데 이 각 나라들이 뭐가 됩니까? 제국주의로 활동하면 제국주의로. 그 전에 물론 자본주의가 삭을 트고 이 자본주의의 힘을 얻어서 이 나라들이 이런 제국주의가 뭐였습니까? 그 독점 기업, 독점 자본이 한 나라를 장악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그에 만족하지 않고 그 시장을 다른 나라로 확장시켜서 정권과 결탁해서 침략 공격한다, 그지? 그래서 그 나라를 집어먹고 식민지로 만들어서 뭘 합니까? 그 나라를 자국의 시장으로 만든다, 그지? 원료를 착취하고 만들어서 싸게 저렴하게 원료를 착취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오는 이중으로 착취하는 그런 구도. 그게 우리가 당했잖아, 그죠? 일본한테. 일본이 우리를 뭐 하겠습니까? 우리 여기 반도에 있는 그 물자를 싸게 가져가가지고 뺏어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죠? 이중으로 착취하는 그런 구조가 제국주의인데, 그렇게 이때 여러분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전부 다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주의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주의가 그게 한 나라를 두고 서로 막 싸우니까 이게 전쟁이, 이게 세계대전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차, 2차 세계 등하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만든 결과물이 뭡니까? 국제연맹이야. 이제 박스도 그죠? 국제연맹. 1차 국제. 다음에 근데 이거는 금방 해체돼요. 왜냐하면은 강대국이 아무도 이게 참여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곧 뭐가 생겼다고? 2차 세계대전이 바로 발발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가요? 국제연합이죠. 국제연합은 왜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느냐? 강대국이 다 참여했기 때문에. 그 정도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가 2차 대전, 그죠? 후의 세계 질서를 뭐라 표현합니까? 후의 세계 질서를 그 양극체라 그죠? 미국, 소련. 미국과 소련의 두 나라의 미국은 자본주의고, 그는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축이 돼서 패를 나눠 먹었다는 얘기다, 그죠? 우리는 여기 붙었죠, 그죠? 우리는 여기 붙어서 이게 뭐 양극입니다, 양극체다, 그죠? 이것은 냉전이죠, 냉전 시대입니다. 실제로 전쟁인 게 아니라 스파이 같은 거 보내고자 암살하고 하는 그런 것들, 이는 냉전 시대 특징이었습니다. 굉장히 팽팽한 긴장한 게 있다, 그지? 자, 그래서 이 냉전 시대인데 밑에 양주 4번에 양극체제 냉전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이 냉전 체계 이후의 국제정세 보더라. 그 소련은 여러분 어떻게 하냐? 소련은 계속 팽창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도를 그려보면은 여기 소련이다, 그죠? 소련은 이렇게 남아 정책을 계속 펴왔어요. 소련은, 그지? 이게 지금 소련은 위로 갈 데가 없으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남아 정책. 그랬더니 이게 이제 여긴 유럽이 그죠? 중국이고. 여기는 이제 뭐 우리가 이거 뭐 이 건너편에는 미국이 있고죠. 여기 이제 한국, 이게 베트남. 그래서 이게 미국의 소련이 니로 올라가니까 미국은 방어해야 돼, 이게. 그래서 사실 미국이 이쪽에 있죠. 우리 그림에 그렇지만 지도가 이랬다면은 사실 미국이 여기 있다, 그지? 미국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 영국이 있고지. 이게 뭐야, 이게. 얘들이 니롤라 그러니까 얘네를 이렇게 방어하겠지, 그지? 방어한다, 그지? 요게 아까 뭡니까? 소련이 니롤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여기 나토를 형성해, 나토. 바르샤바죠. 이렇게 쓰는 팽팽한 긴장감인데, 고하기 전에 유럽의 팽창에 니로니까, 요때로 유럽은 1차,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경제적으로. 요때 여러분,
소련이 미루게 되면 유럽이 지금 사회주의로 바꿀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죠? 넘어온 걸 막기 위해서 방을 쳤어요. 이게 그 유명한 거 보시면 이게 마샬 플랜이에요. 이 마샬 플랜 이런 거는 시험 나왔나? 이런 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칸에 대소봉쇄, 이 대소봉쇄라는 게 뭡니까? 소련의 남한을 저지한다 이런 말입니다. 소련의 남한을 저지한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그 첫째로 보시면은 미국의 트루만 독트린과 마샬 플랜으로 목적이 뭐라고? 사회주의 세력 확산을 방지한다. 사회주의 세력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래서 이게 마샬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게 늘어가지고 어떡하면 여기서 늘어가지고 이 중소 분쟁 생길 거죠. 여기서 한국에서 6.25 전쟁 터졌다 그죠? 소련과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국제 정치로 관점 속에 되면은 우리 6.25 전쟁은 소련과 미국이 한 번 붙은 거예요 사실은. 붙은 거. 요게 또 두 군데서 붙었어요. 베트남 이렇게 하고 베트남이 붙은 거 이렇게. 베트남에서는 미국이 처절하게 깨졌습니다. 깨졌고 한국도 뭐 한국도 서로 뭐 왔다 갔다 했죠, 그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핵심이 이게요. 미국이 이제 이 아시아에 개입해가지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뭐 하느냐, 닉슨 독트린이 옵니다. 닉슨 독트린이 오는데 닉슨 대통령은 우리는 더 이상 이게 아시아에 개입 군사적으로 절대 개입 안 하겠다.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완전히 한 10년, 20년 동안 완전히 끌려다니면서 엄청난 그 대가를 치렀거든. 이제 닉슨 독트린이 발생 나오면서 이제 더 이상 소련하고 이제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소련과 미국의 군사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돼요. 이게 이제 의미를 가집니다. 자, 보시면 계속 보겠습니다. 그 밑에 미소 대립 결과했고요. 그 밑에 일단 냉전 시대의 특징 한번 보세요. 이때는 정치적인 이념이 중요합니다. 뭐 경제적인 실리 같은 게 중요하지 않고 뭐 이념이 중요하다. 이념. 그 니은에 보시면 오네 북대서양 조약기구랑 바르샤바 조약기구 같은 군사 협력체가 만들어졌다. 다음 밑에 냉전 완화기 나오죠. 냉전 완화 때는 뭔가니까 그 닉슨 독트린 보세요. 냉전 완화기 전에 그 앞에 이완된 양극체를 말하고 있죠. 이완된다는 게 이 긴장 관계가 좀 흐트렸다는 얘기가 뭔가니까 제3세계가 등장. 제3세계가 등장하면서 제3세계는 우리는 미국 편도 아니고 소련 편도 아니야라는 우리는 독자 노선을 추구하는 제3세계가 등장하면서 이 양극 체제가 약간 흔들어져요. 그럴 때 이제 밑에 닉슨 독트린이 등장하면서 많이 그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을 포기하는 선언이에요. 그 세 번째 줄 넣어줘. 군사 개입 포기야. 그러면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마지막에 냉전이 종식됩니다. 그 냉전 종식의 끝반왕이 밑에 있는 몰타선언이에요. 몰타선언 기억하세요? 몰타선언. 1989년도 미국과 소련 대통령이 만나서 냉전 종식 합의한 게 이게 몰타선언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지금 우리가 단이라고 해요. 단이란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다극은 많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단은 뭐냐? 정치, 군사적으로는 미국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미국 하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는 뭐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국제세를 다극이란 말해요. 정치, 군사 면에서는 미국이 유일한 강대국이고 뭐 경제적으로는 또 많다 그지. 그리고 오늘 우리 현대를 다극이라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현대는 탈냉전입니다. 그 페이지 넣으시는 탈냉전 넣어줘. 탈냉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냉전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정치적 이념이야. 지금은 정치적 이념이 중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이 백성들을 먹고 살리는. 그래서 경제적인 실리가 추구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김정은이가 저렇게 지금 그죠? 뭐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뭡니까? 사실 먹고 사는 문제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지금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엄청나게 바뀐 것도 사실은 뭐였습니까? 경제적인 실리를 취했다는 얘기다 그죠? 더 이상 이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다양한 국제 행위 주체, 이전까지는 주로 국가 단위로 말했지만은 국가 말고도 국제 기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밑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 그 남북 문제 보세요. 남북 문제. 이게 남북이란 것은 이 지구에서 여러분 주로 북쪽이 주로 이제 부자들이 많아, 부자 국가가 많고 주로 남쪽이 주로 가난한 국가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잘 사는 국가와 못 사는 국가의 어떤 문제를 남북 문제라고 그래요. 남북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남북 문제. 그게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은 경제적 격차란 말 보이죠? 그 문제입니다.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 문제를 남북 문제라 그래요. 그런 게 많이 이제 중요시했다 이 말입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뒤에 국제사회 문제는 굳이 안 보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넘어가서 바로 768페이지 보시면 국제행위 주체가 나오죠. 768페이지입니다. 자, 국제행위 주체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좀 전에 우리가 국제행위추는 주로 국가로 얘기했다, 그지? 그건 당연한 건데, 시험에서 뭐가 나오느냐? 양가로 이번에는 초국가적 행위체가 중요합니다. 초국가적 행위체라는 것은 어느 한 개별 국가를 뛰어넘는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국제기구들이야. 자, 보겠습니다. 정부 간, 요거는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정부 간 국제기구, 비정부 간 국제기구,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종류를 좀 암기해야 합니다. 정부 간 국제기구는 말 그대로 그 국제기구의 구성원이 개별 정부예요. 뭐 대표 몇 개 암기하면 되겠죠. UN 알잖아요. 그 UN 그지? 그다음에 유럽연합 다 알죠? 자, 여러분들은 뭐 세계무역 WTO, IMF 정도 암기해 보세요. 뭐 나머지 것은 UN이나 EU는 다 아는 것이고 WTO 국제무역기구라 표현합니다. 이거를 국제무역기구,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리고 IMF, 우리 귀에 많이 익었죠. IMF. 이게 다 정부 간 국제기구야. 두 번째, 비정부간 국제기구는 그 국제기구의 회원이 국가가 아니야. 개인이야. 올림픽위원회. IOC. 우리 통상 IOC라는 거죠. IOC. 이거. 국제올림픽위원회. 이거, 그 구성원이 개인들입니다. 저는 이 IOC 위원들 여러분, 그 개개인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자들이에요. 부자들이고, 그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건희 회장이 위원이죠. 지금 뭐 이건희 회장은 뭐 살아 계시겠죠. 소식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이렇게 회원이다, 그죠? 굉장히 정치 파워가 힘이 세죠. 다 개인들이야. 그다음에 뭐 국제사면위원회 정도 할게요. 국제사면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그거다, 그지? 그다음에 다국적 기업들. 오케이. 그다음에 국가 내부적인 행위체도 있습니다. 개인들도 있고, 지자체, 개인들. 예, 근데 우리가 뭐 인천시도 여러분 국제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인천시도 지자체니까, 그지? 개인들. 이 개인은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은 뭐 전직 대통령, 그지? 이런 분들도 국제행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좀 기억해 볼까요? 그 시험은 주로 뭐가 나오느냐? 그게 초국가적 행위체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건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넘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이 중에서 옆에 있는 국제연합을 좀 집중적으로 봅니다. UN. UN은 여러분, 이거는 좀 자세히 알아야 돼. 자, UN은 구성원 및 중요 기구 보세요. 총회가 있다. 총회. 총회는 여러분 이 국제연합의 구성 국가들이 다 모여서 회의한다, 그지? 일단 1번에 보시면은 형식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총회입니다. 형식적인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게 따로 있다는 이야기지. 형식적이다, 그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총회에서 투표할 때 일국 1표 원칙이에요.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다 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한 표고 저 아프리카의 뭐 자그마한 나라도 한 표라는 거지, 그지? 한 표야. 일국 1표예요. 다음에 두 번째 칸에 안전보장이사 주례 통칭 안보리가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안전보장이사입니다. 안전보장이사에는 여러분 이게 뭐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가 이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다 결정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어떤 거 하느냐?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 어느 한 나라가 지금 문제를 일으켜서 그러면 밑에 디귿 강제 조치 보세요. 강제 조치가 가능합니다. 강제 조치가 가능해. 어떤 강제 조치냐? 일단 뭐 외교 단절, 경제 제재, 기업의 경제 제재, A의 경제 제재, B가 뭡니까? 외교 단절. 그래도 말 안 된다. 세 번째 C는 군사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안보리에서 파견하는 군대가 뭡니까? 국제평화유지군이, 그지?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죠. 그걸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제압한다 이거야, 그지? 기억하시고요. 다음 밑에 2번에 보시면 여러분 5개의 상임이사국이 있다, 그죠?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이 있는데 있어요. 이 5개의 상임이사국 미영퍼르 중 일단 알고 있어야 되겠지. 알고 있어야 되고 10개의 비상임이사국들은 대륙별로 나눠 갑니다. 대륙별로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이렇게 나눠 가진다, 그지?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이 5개의 상임이사국이 왜 중요하냐? 거부권 가지고 있어요. 이 5개 나라는 어느 한 나라도 노라 그러면 의안이 통과 안 돼. 그래서 일종의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 그 상임이사국들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 ICJ입니다. 자,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단은 재판소다, 그죠? 2번에 보시면은 15개의 그러니까 국적이 서로 다른 15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페이지 넘겨봅니다. 그럼 국제사법재판소 재판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A국과 B국이 싸웁니다. 그러면은 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두 나라가 모두 함께 같이 가야 돼요. 어느 한 나라만 가면은 재판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지금 거기 나와 있어요. 4번에 분쟁 당사자국들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을 챙긴다. 마지막으로 이 ICJ 판결 있죠. 이게 판결의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판결의 구속력. 우리 일반적인 우리 국내에서는 법원의 판결은 무시할 수 없죠. 우리가 법원의 판결, 재판을, 결과를 무시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큰 곤란을 겪죠, 그지? 그런데 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어떻게 될까? 주로 힘 있는 나라는 많이 거부합니다. 구속력이 별로 없어. 있긴 있지만은 별로 없다. 제일 많이 위반하는 나라가 누구겠습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은 수로법은 위반하죠. 한국 같은 나라는 진짜 착실한 나라들이가 따박따박 지키고지. 미국은 보통 뭐 지나가면 무시해. 그냥 깐다, 그죠? 깝니다. 자, 그래서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그래, 그 6번에 보시면은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고 불완전하다. 그거는 핵심입니다. 오케이. 오른쪽에 이제 국제법원을 볼까? 법원. 이 법원이란 말은 어떤 말? 이 법원은 여러분, 뭐 서울민사지방법원 그런 법원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재판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재판하냐, 즉 우리 재판할 때 법이 있을 거냐, 그 법을 우리가 법원이라 그래요.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국제법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국제법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일단 밑에 조약, 조약이 제일 중요하죠. 조약. 그다음 국제간섭법은 그 다음 중요하고, 뭐 법의 일반 원칙은 간단하게 알아야 돼요. 달리 말하면 조약과 국제간섭법은 여러분이 좀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 자, 조약이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조약이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입니다. 국가 간에 뭐로 합의라고? 문서. 구두가 아니고 문서야, 문서. 말로 하면 안 돼요. 전화하면 안 됩니다. 뭐 전화 통화 녹취해도 안 돼. 국가와 이 조약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합의를 봐야 돼. 문서로. 명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명칭은 뭐든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 문서로 합의 보면 그게 조약이야.
자, 그래서 다만 이 조약의 체결 주체가 누구냐? 국가와 국보만 아니라 이것도 가능합니다. 국가랑 국제기구도 가능합니다. 근데 유엔과 대한민국이 조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국가와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도 그저 가능해야 돼, 그지? 그래서 그게 1번에 나오죠, 그지? 그 파란 글씨 났네.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 국가 간 체결하는 문센 합의를. 그리고 이 조약의 특징이 뭡니까? 근데 한국과 미국이 조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이 두 나라만 효력이 있지, 그지? 일본은 아무 관계 없죠, 그죠? 이게 체결 당사자국만 구속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국제조약입니다. 그다음에 국제관습법입니다. 국제관습법은 이 조약은 여러분 특징이 이게 문서화되어 있다, 그죠? 이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서화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국제관습법이야. 즉 어떤 관습이 있다. 관습을 하나의 법으로 인정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게 2번이 중요한 말입니다. 별도의 체결 절차 필요 없어. 이러면 조약은 체결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지? 근데 관습은 그냥 이런 관습이 있구나, 우리는 따르겠다 하면 끝난다, 그지? 체결 절차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종이를 암기하셔야 돼요. 3번에 외교관의 면책특권, 포로에 관한 인도적 처우, 내정 불간섭,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뭐 더 종류도 더 있지만 일단 요 정도는 암기하세요. 이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제간섭법이더라. 모든 국가 다 지킨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법의 일반 원칙이에요. 법의 일반 원칙은 거기에 3번에 보시면은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 이런 것들 그거만 알면 돼. 그냥 권리는 권리자라 하더라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되는구나. 권리 남용 금지입니다. 또 약속을 지켜야 되는구나. 신의 성실의 원칙. 이런 것들이 국제 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국제 재판할 때 적용됩니다. 그 정도 하시고 오케이 됐어요. 그 옆에 보시면은 보충란에 신사협정 보이죠? 조약과 신사협정, 그지? Gentleman's Agreement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신사협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신사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 신사죠, 그죠? 젠틀맨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A는 조약이다 이렇게 말할 때랑 B는 신사협정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의미냐? A를 우리가 조약이라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인 거니까, 얘는 조약이라 그러면 이거는 얘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말이고요. 얘는 신사협정이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그냥 지키든 말든 관계없다 이렇게 느낌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규범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 신사협정으로 보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 중간쯤 보면 여러분 남북기본합의서라는 게 보입니다. 그 중간쯤에 보면은 괄호 속에 남북기본합의서 보이죠, 그죠? 우리나라 1991년도 때 북한하고 맺었던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어요. 이걸 우리 법원은 어떻게 보느냐? 그는 조약이 아니야. 왜? 북한은 우리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지? 그러니까 그는 당연 신사협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볼까요?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772페이지 마지막이야. 요거 하면 끝납니다. 772페이지 보시면은 박스가 하나 보인다, 그지? 제6조, 제60조 이거는 암기사항입니다. 조문 2개 암기, 이건 6조와 60조는 암기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헌법 6조 읽어볼까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이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는 게 예컨대 국제관습법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이야기해. 일반적으로 승인됐다, 그지? 일반적으로 다 인정해준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런 게 국제관습법 이런 것들이야. 그런 것들은 어떤 효력이 있다고요? 국내법과 같은, 이게 키워드입니다. 국내법 같은 이 키워드야. 법률과 같은 아니다, 그죠? 국내법과 같은이야. 다음 60조입니다. 조약은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조약은 종류가 2가지입니다. 어떤 종류냐? 첫 번째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 있고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이 있습니다. 조약을 체결할 때 국회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 조약이 있고, 국회의 동의 없이 그냥 대통령이 이런 조약 체결권은 조약 체결
비준 권한은 누구 권한입니까, 이거? 대통령이야. 그죠? 대통령 권한이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조약 체계를 비준할 때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조약이 있고, 그칠 필요 그냥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지? 그러니까 어느 게 좀 더 중요한 조약일까요, 당연히? 이쪽에 있죠? 이게 60조입니다. 우리 헌법 60조에 있는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약이에요. 이어오겠습니다. 국회는, 자, 상호, 원조, 서로 도와준다는 이야기다, 그죠?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대표적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게 이게 해당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있죠? 한국과 미국은 상호 뭐 한다고? 지켜준다, 그죠? 방위 조약. 한 나라가 적국에서 침략을 당하면 이건 자동 개입이에요, 자동 개입. 이런 것도 이게 들어가죠. 두 번째, 중요한 국제 조직하는 조약. 예를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여러분 유엔에 아직 가입을 안 했다고 볼까요? 그럼 대통령이 우리도 유엔에 한번 가입해 볼까 할 때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지 말라는 거야. 이때는 가입할까 말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라. 중요한 국제 조직입니다. 다음에 우호 통상 항해 조약. 근데 그 FTA 체결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FTA가 뭡니까? 그 자유무역지대, 그죠? FTA라는 게 FTA 조약 이게 뭔가니까 이게 자유무역 프리 트레이드 에리어니까 자유무역지대도, 그죠? 이런 것도 이게 통상조약, 통상조약. 관세를 없앤다 이런 것도, 그지? 통상조약, 그지? 주권 제약. 대한민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조약 함부로 대통령 혼자 하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는 다행히 있는 거 없어요. 일본은 있다 그랬잖아요. 일본은 지금 주권 제약된,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죠? 2차 세계대전 패전하면서 군대를 가지지 못하도록 미국과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주권을 딱 제약된. 지금 아베가 지금 저 미친 짓 하는 게 뭡니까? 그 헌법을 풀어서 군대를 가지도록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지금 정상국가라고 말하는 게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국가를. 지들 입장에서는 그게 정상인지 모르지만 지금 하는 짓거리 보면, 그죠? 쟤네들 군대가 없는데도 저질하는 거 보면은 군대를 가지는 순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만드는 게 지금 아베의 목적이거든요. 그럼 전쟁은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일본하고 지금 제일 가까이서 전쟁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는 누굽니까? 우리야, 우리랑 하겠다 한번 못했다는 거죠. 그거를 왜 조선일보랑 동아일보는 왜 그 지지하죠? 나 진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쟤네 이게 진짜 보면 그래서 내가 관심을 안 가져요. 관심을 안 가지는 애들 자꾸 막 들어오잖아. 그러면 진짜 정신병자들입니다. 진짜. 갑자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넘어갑시다. 강화조약이면 강화조약. 강화조약은 여기 이제 전쟁 끝내는 조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쟁 끝내자 하는 조약입니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는, 예컨대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돈을 엄청 내야 되는 그런 조약이 있겠죠, 그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야. 또는 입법사항이라는 게 뭔가니까 이게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되는 조항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대통령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암기사항들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오케이, 넘깁니다. OX까지 한번 가볼까요? 몇 가지만 하고 체크 끝내겠습니다. 3번. 그린피스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 다 비정부겠죠, 그죠? 그린피스 알지, 그지? 그 환경 운동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 지금 일본 아베 정부가 그 방사성 그 폐기물을 태평양에 버리려고 하는 걸 지금 막고 있는 게 누굽니까? 앞에 그린피스가 지금 앞에 막고 있어요, 지금. 걔들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리고 사실 이 그린피스 같은 이런 것들은 어느 한 단위 국가보다 훨씬 그 영향이 세죠, 그죠? 혹시도 그 앞에 빼띄워가지고 지금 요번에 일본의 태풍 오면서 많이 유실됐잖아요, 그죠? 폐기 오염된 토양이 지금 바다에 실려갔어요.
그 지금 어디 가는지 몰라. 지금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뭐예요? 이 물을 지금 오염된 물을 지금 쌓아놓고 있는데 그걸 지금 방류하겠다는 거잖아. 왜 방류하려고 하는가? 그게 제일 비용이 싸게 되니까 그래요. 처리하는 기술이 있어요. 처리하는 기술이 있다면 처리하면 한 1,000원이 든다 그러면은 방류하면 100원밖에 안 되니까 지금 방류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지금 알고 누가 그린피스 앞에 뺏기고 막고 있잖아요. 세상이 지금 그래 돌아가고 있어요. 하여튼 좀 최근에 우리 정부도 그 약간 조언을 해가지고 지금 반대 지금 국제 이론을 좀 환기시키려고 하는 모양이는데 그럼 잘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뭐 국내 정치가 지금 너무나 지금 뭐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거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됐고요. 10번. 이게 뭐지? 국제 관습법이다. 13번.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다. 그죠? 오케이. 16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잘 쓰는 이거 내가 보니까 수능 지금 안 하고 넘어갔네. 잠시만요. 이게 너무 바쁘다고 요거는 보고 갑시다. 769페이지 넘어가보세요. 769페이지에 다 있어요. 769페이지 보시면은 국제기구 유형론데 그지? 이걸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게 뭐니까 정부 간 국제기구, 비정 국제기구 봤죠, 그죠? 그 두 번째 칸에 보면 지리적 범위로 세계적 기구, 지역적 이런 국제연합 보시면은 유엔 국가는 어느 한 대륙에서 온 게 아니라 이건 전국 세계적으로 다 왔죠. 이걸 우리가 회원국들이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 이게 세계적 기구야. 근데 이유는 회원이 누굽니까? 유럽이다, 그지? 이거는 지역적 기구야. 그렇게 나눕니다. 거기 보시면은 세계적 기구와 지역적 기구 보이죠? 세계적 기구 보세요. 국제연합, 세계무역기구의 WTO입니다. 이런 것들, IOC 같은 것들, 그지? 지역적 기구는 알죠? 이름에 그 있어. 유럽연합, 동남아 국가연합, 북대성. 이거는 앞에 지역이 있다, 그죠? 이거는 다 지역적 기구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칸에 포괄적 기구, 제한적 이게 보세요. 이름 UN 보세요. UN은 여러분, 이거는 UN이 지금 관심을 가지는 사안은 뭐 모든 걸 다 관심 가져. 이걸 우리가 포괄적이다. 관심사안이 포괄적이야. 그런데 우리가 나토 볼까요? 나토. 또는 IOC 같은 거 볼까요? IOC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국제올림픽. 나토는 이거는 군사적, 그지? 이런 것들은 제한적인 어떤 기능을 한다, 그죠? 포괄적이냐, 제한적이냐. 이해되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고, 요거는, 요게 769페이지는 국제기구 유형, 요렇게 꼭 연습하여, 훈련하세요. 요거는 하셔야 되고요. 오케이. 일단 넘어가서 다시 OX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몇 번인가 저기 16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그럼 16번 한번 판단해 보세요. OX. 일단 북대서양 조약교는 정부 간이고, 그리고 뭡니까? 지역적이고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 17번은 그러면은 정부 간 지역적 포괄적 그래야 된다.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됐고요. 오른쪽에 넘어와서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이 국회에서 동의할 때, 그지? 요 국회에서 동의할 때가 의결 정도수가 뭘까요? 국회에서 동의하면 의결 정도수 필요하겠지. 여기 이제 우리 헌법 공부할 때 했던 이게 일반 의결 정도수입니다. 일반 의결 정도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잠시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 772페이지 보세요. 그 조약 체결 절차 그림 플로우 차트 그려놨다, 그죠? 자, 거기에 보시면은 그 세 번째 칸에 보시면 국회 비준동의 나오죠. 국회 비준. 그게 법률안 제정 일반 의결 정도수다 해놨다, 그지? 그거 기억하시고요. 이게 순서가 그렇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문제 한번 볼까요? 한두 문제 한번 볼까요? 우리 기출 문제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거는 굳이 안 봐도 관계 없을 것 같아요. 자, 어떠냐? 거기에 9번 볼까? 9번 볼까요? 9번. 일단 여러분 그 정부관과 비정부관 그지? 1번은 두 개 다 뭡니까? 두 개 다 정부관이야. 이런 거 니은에 있는 북미 자유무역자 나프타 이게 누구랑 누구랑 한 게 이거는 북미에 있는 국가 누굽니까? 미국하고 카나다가 맺은 거죠. 그게 이게 북미가 아니면 이건 나프타입니다. 2번에 요거는 이거 기억은 국유사 이거는 비정부고 니은이 정부니까 서로 바뀌었어요. 3번 요거는 두 개 다 뭡니까? 비정부야. 4번 여기 맞다 그지? 이게 국제통화기금과 맞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한 문제만 더 봅시다. 11번 요거 보면 끝내겠습니다. 자, 1번에 헌법 규정상 아까 우호 통상 항해 조약은 주로 그러니까 FTA 같은 거라 그래도 그지? 이거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돼요. 그 대통령이 맞습니다.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체결 비준한다 맞아요. 2번에 국제법은 범세계적인 입법기관이 없죠. 없습니다. 3번에 따로 개별적으로 개별 국가들이 따로따로 하는 것이지 통일적인 입법기관은 없죠. 3번에 국제법을 위반했을 때는 강제하기가 쉽지 않죠. 4번에 헌법에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보다 상위가 아니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시험에 넣을 만한 것을 다 집은 거야. 지금 끝냈습니다. 끝내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새로 시작하는데 1권을 가져오세요. 1권 이제 사회문화랑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린 경제를 또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